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목소리와 외모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대기업 인사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서울대를 나오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뽑았는데 요즘은 예의 바른 태도, 동료와의 관계, 학교생활 이런 인성을 많이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그룹 면접을 하는 이유도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 생활이란 게 얼마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지, 남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등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대입 진영도 인성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 봉사활동도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대입 전형에서 많은 부분에서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사 잘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인사 안 한 아이에게 교사 아이에 대해서 좋은 추천서를 써줄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아, 그럼요. 아무리 네. 인사 안 하는데 잘 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인성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잘생긴 아, 그럼요. 잘생긴데. 네, 강동원 선생님을 모시고 진로 진학에 아주 관계가 깊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인성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서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그 네. 인성 교육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글로벌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네. 어떤 글로벌 창의력 회사를 들어가신 분들은 꼭 인성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아, 네네. 네네네. 요즘 연예인들도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네. 인사 잘하는. 요새 연예인들 인사 못합니다. 바쁘셔갖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들으시는 방송이니까 학교 현장에서 도대체 인성 교육이 어떻게 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네네. 네. 인성 교육이 진짜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아, 네네.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희 연구기관에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법 많이 계세요. 네네네. 예. 아.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 네네네.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예. 또 저희가 방학 때 되면 네. 인성 캠프를 또 운영을 합니다. 아, 인성 캠프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인성 캠프에 또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직접이요? 예, 선생님께서 아, 직접 이제 네. 방학 때 멘토 역할을 또 해주시기도 하세요. 아, 그러면 방학 때만 이루어지고 평상시에는 그걸 뭐 인성 교육을 쉬게 되나요, 그럼요? 평상시는 이제 토요일 날 네네. 주말 인성 학교라고 해서 네. 예, 인성 교육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건 인성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성 교육이고 네네.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뭐 초등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네.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업이 직접적으로 네, 있나요? 그래서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인성 주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성 아. 실천 주간. 네네. 그래서 네. 학교에마다 뭐 5일 또는 음. 일주일, 뭐 3일 이렇게 날짜는 다 다른데 네. 인성 주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성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아. 들면 가족 간에 뭐 어떤 가족 계획을 세워와라. 아. 또 집에 가서 설거지 해주기. 아. 네, 그 효라는 덕목을 키우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것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뭐 소통 시간도 갖고 아. 그리고 학교 폭력 이제 예방 교육 그다음에 안전 교육 그리고 자살 예방 교육 아,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교육과 연계해서 인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럼 학교 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그 인성 교육 주간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예, 그 외에는 방학 때 이렇게 캠프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교에서는 어떤 캠프는 없고요. 네. 네네. 학교에서는 인성 실천 그 주간에 이렇게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 네. 그리고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인성과 진로를 융합해서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인기가 많아요. 인성과 진로.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진로하고 인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예를 들면 네.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인성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네네.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문제점.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고쳐야 된다. 뭐 예의가 없다. 네네. 또는 어떤 뭐 인내심이 없다. 네네. 근데 이렇게 문제점만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정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성과 진로를 융합하면서 네. 긍정성을 좀 키워주자. 네, 그래서 강점이 뭐고 잘하는 게 뭐고 또 나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자기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탐색을 하고요. 네. 그것을 자기 이제 진로와 연결해서 진로 교육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처럼 들려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교육을 어떤 다른 학교나 뭐 단체에서 주관하신 데가 또 있나요? 학교에서 진로 예. 프로그램과 운영을 하면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예. 또 학교 자체 내에서 네, 학교 자체 내에서 네. 수업 시간에 네.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는 이제 외부 업체에서 네. 이렇게 인성 교육 단체나 네.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그 캠프의 이름이 마인드업. 네네, 맞으시죠? 마인드업 네. 인성 캠프입니다. 그 진로 마인드업 캠프. 인성 캠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소개. 실제로 마인드가 업이 되나요? 이름이 되게 좋아요. 마인드업, 그죠? 네, 기분이 좋아지는 마인드 이름인 업,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네. 확 도약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가 일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인 어떤 습관이고 네. 또 그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마인드업 인성 캠프 같은 경우에도 진로와 인성을 이렇게 융합해서 하지만 네. 사실 진로라고 하는 게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올바른 진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초, 중, 고 이렇게 대학교까지 나가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네, 꿈을 찾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진로 레시피는 꿈을 찾아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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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의 많이 나오는 대답이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배우자 또 네. 잘생긴 배우자를 만나서 일찍 은퇴를 해서 네.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 그런 대답이 네. 거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목적이진 않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들으면서 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삶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우리가 평생 교육의 시대인데 네. 네. 일을 안 하고 싶고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를 해서 여행 다니고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핵심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내가 안 가릴 수도 있는 거죠. 잘하면서. 목표가 어떤 그 좋은 일을 하거나 이 사회 이바지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도구,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그게 개인의 어떤 편안함. 네, 그런 가치관으로 갈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이 있다 하더라도 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인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꿈이 진짜 꿈이 있고 가짜 꿈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걸 하면 좋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원해서 이런 꿈을 자기 꿈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막상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보면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에 고민이 오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마인드업 캠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네. 하시는 건가요? 자신의 자기를 우리가 이제 성찰하게 하는 게 네. 아, 성찰. 네, 자기 핵심인데 성찰. 네네. 끝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네. 하는지 네. 그냥 어느 대학을 가겠다. 어느 좋은 직장을 가서 안락한 삶을 살겠다. 이게 아니고 그 대학을 가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직장을 갔다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하는지 네. 이것을 끝없이 우리는 자기한테 질문하고 던졌을 때 네, 네. 명확한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네네네. 과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네. 나의 진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싱크홀에 빠질 수 있는 네.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가다가 싱크홀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다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전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 다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데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은 어떤 인터넷 검색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네. 상담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사실 네.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력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 훈수 둘 때는 잘 둬요. 그렇죠. 남 얘기는 잘 보입니다. 네. 남은 소는 잘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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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에 대해서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선명하게 봐요. 네. 근데 정작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마치 객관적으로 보듯이 네. 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자기 성찰력이거든요. 네. 그 자기 성찰력은 단기간에 키워지는 건 아니죠. 캠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지. 네, 마인드업 캠프는 일주일 네. 아, 네, 짜리가 네. 있고요. 네. 8박 9일이 있고요. 또 네. 해외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랑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아. 마인드 공부를 영어로도 해요? 마인드업 공부를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영어도 공부하고 네. 근데 네네. 오후나 이렇게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인성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마인드업 프로그램을 제가 그때 한번 봤을 때 네. 예비 교사분들의 네네.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예비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좀 비슷한지 아니면 네. 조금 다른지도 궁금하고 네. 그분들의 반응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마인드업이라고 하는 게 네. 마인드 마음이잖아요. 네네네. 업은 이렇게 높인다. 그러니까 높인다.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식을 키운다. 네, 마음을 키우고 마음을 의식을 키운다. 키운다. 쉽게 생각하면 네네. 내가 생각하는 그릇을 키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굉장히 크게 공감하십니다. 네. 왜냐면 그 생각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을 네.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내 기준을 강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네. 어떤 잣대를 강요하기 때문에 네.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못해요. 그런 거에서 의식을 키워주고 마음을 키워준다. 네. 그 반응들은 어떠세요? 그 선생님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이제 자기 성찰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나의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해 가다 보면 네. 나의 문제점을 스스로가 알고 해답도 스스로가 찾게 되니까 네. 삶의 지혜가 이렇게 생겨나시는 거죠. 어. 우리가 보통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네. 다른 사람한테 해답을 구하러 가잖아요. 네. 네. 물론 네. 처음에는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모든 것을 상대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하면서 네.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나의 고유의 문제가 있고 또 상대는 또 상대 고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는 분명 우리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그 네, 이전에 네.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 모자란 부분을 찾아내지 않고 네. 단지 이 문제만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려고 해서는 다시 그 어려움은 항상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는지 네.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해답을 스스로가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은 한국인성연구원에도 이제 이렇게 교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방학 때 보면 교사분들이 연수를 가시는데 그게 힐링 프로그램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실에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그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많이 이기적이어졌고 그리고 폭언이나 네. 그거는 폭력 같은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사건들이 맞더라고요. 많이 네. 이게 사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네.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 인성 교육이 교사분들한테도 필요한 이유가 네. 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고 그리고 학생들과 조금 더 마음 여는 과정 네. 네, 그런 거에 어떤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교사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네. 인성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힐링을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이제 이런 게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를 네, 해소하고. 네. 근데 그 순간에는 해소가 되었는데 네, 본질적인 막상 또 문제는 또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상황으로 들어가면 또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성 교육이 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네.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교육이 있어요. 네.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때리면 형이 동생을 때리면 때리지 마. 엄마가 때리지 마. 너 때리면 뭐 간식을 안 사줄 거야. 너 안 때리면 잘 데리고 놀면 네.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완전 반성이 되는. 많이 그러셨나 보죠? 아니 뭔가 조건을 많이 걸게 되는. 네, 게 좀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건 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과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상과 벌을 주는 것은 쥐나 동물에게 적합하지 네. 인간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반성하시는 어머님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쳐지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변화시키는 교육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생을 때리면 동생의 마음이 어떠니? 너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동생이 아프니까 하지 마. 공감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생각 차원의 교육은 한층 더 깊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네. 내가 감정이 상하면 네. 화가 갑자기 동생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면 네. 생각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정을 유발하는 우리 이 뇌 속에 근본적인 정보, 감정 기억을 변화시켜 주는 게 핵심이죠. 감정 기억을 변화시킨다면 네네. 그 예전에 어떤 마음의 상처나 그런 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네, 맞습니다. 필요한 거겠네요. 그런 오. 감정의 응어리가 있는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네.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다 쌓여 있어요. 그럼 하루에 우리가 종이 한 장씩 쌓이면 네. 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네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은 그게 엄청나게 이제 쌓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묵직하죠. 네. 그럼 자기 성찰이라는 건 그런 감정 기억을 버리는 건가요? 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예. 어떤 감정이 쌓여 있는지 그런 감정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네. 거기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보로.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도 이런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네. 포인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아이 내면에 감정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내면의 기억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네. 부정적인 정보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돌려주었을 때 그 아이도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요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얘기 뭐 좋은 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생각적으로는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럼 감정 기억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예, 이성적으로 하기에는 예.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몇 번의 생각만으로는 잘 되지가 않죠. 어. 예.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네. 그런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하고 네. 또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네. 그 정보가 이제 서서히 자기 안에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묘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한데요. 네. 네. 아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영어로도 마인드 공부를 한다고요. 네네. 혹시 그 선진국에서도 인성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궁금합니다. 네. 아 예.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구나. 외국은 뭐 명절 때나 이런 큰 날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은 뭐 인성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인성 교육이라고 따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네. 교육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시민성이나 인성을 함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 인성 교육을 따로 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아,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너는 네. 인성 교육을 따로 받아? 그게 그게 이상하다. 네네네. 아.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육의 한 장르로 네. 다루는 것이 조금 낯설죠. 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프랑스 교육은 이제 시민성을 네. 예, 길러주는 교육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나라 자체가 18세기에 뭐 프랑스 혁명도 겪고 네.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층 간, 신분 간의 차이가 음. 너무 이렇게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 음. 그래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차이를 없애고 네.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핵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따로 인성 교육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교육 자체가 네. 시민성을 길러준다든지 또 음. 영국 같으면은 네.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젠틀맨이지 않습니까? 신사의 나라. 아, 네. 예. 네. 그렇죠. 예. 레이디 퍼스트 예. 뭐. 아, 네. 생활 속에서 그런 인성이 길러질 수 있게끔 프로그래머화를 하는 거죠. 음. 아, 결국 그 인성 교육과 일반 수업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살아가는 선생님 방식 말씀에 자체가 네. 인성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 예.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한데 예. 거기에서 이제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네. 교육이 되어야 네. 되겠다는 생각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자녀가 숙제를 못 하고 있으면 어때요? 일단 혼나죠. 잔소리부터 네. 나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정 안 하고 있으면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아요. 네.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안 하면 저희 이모들이 다 해줬거든요. 예. 아, 이모님들이요? 네네네. 근데 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과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과제를 이렇게 주고 과제 네. 검사를 할 때 얼마나 점수를 이렇게 많이 땄냐 이게 아니고 네.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틀린 문제의 그 오답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분석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이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숙제가 틀린 것을 네. 창피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한국 네. 같으면 한국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틀린 대로 점수가. 맞죠. 네, 점수가 그걸 중요하죠. 어떻게 하든 네. 엄마가 이렇게 참고 서적을 뒤져가지고 네. 정답을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아마 해주실 것 같으세요.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네.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엄마의 도움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책임감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헬리콥터맘이란 얘기도 들리고 헬리콥터맘이요? 네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네, 이렇게 스스로 독립하고 책임감을 네.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회사에 이제 쉬는 것조차도 엄마가 회사에 전화해서 네, 회사 네. 상사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매니저인가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마 그 어릴 때부터의 어떤 습관이 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네. 정말 이게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성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선생님 아까 오프닝에서 네. 이게 동아리 활동 점수가 인성과 바로 연관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인성이 뭐 진로나 진학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지금 이제 그 인성을 점수화해서 반영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네. 이제 대학을 갈 때 입학 우리가 사정간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이제 학종이라 그러죠. 학생부 종합 전형. 네. 거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다음에 동아리 뭐 활동이라든지 추천서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네.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음. 내가 리더의 경험을 하면 네. 리더십이 길러지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이 활동을 충실히 한 친구는 대학을 와서도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도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이름을 또 빛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리더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거 신경 네. 쓰려면.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자기가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동료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네. 그 협동심을 보여줘야 되고 이제 네. 엇나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네. 잡아와가지고 네. 이제 설득도 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네. 행동을 다 하는 게 결국은 리더십일 공부할 시간 텐데 없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길러주는 수업이 많이 네. 없다고 할 수가 네, 있겠죠. 우리나라 학생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협동심, 사회적인 이런 관계, 이런 게 제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반에 있으면 네. 친구와 나가 협동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항상 상대겠죠? 네, 경쟁 상대로 보이는 거죠. 음.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친하면서도 저 친구보다 내가 점수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어떤 인성적인 요소가 자리 잡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는 것까지는 네. 그렇게 경쟁 속에서 네. 이제 1등, 2등을 해서 가는 게 네. 이제 더 낫지만 네. 사실 취업을 하려고 보면 네. 공부만 잘해서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인재상이랑 인성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미래 인재상도 이제는 공익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네. 사실 나의 꿈도 이룰 수가 힘이 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IQ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엘리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중지능을 우리가 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잘 써야 된다. 머리만 잘 쓰지 말고 네. 마음도 잘 쓰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공익적인 마인드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 네. 바라는 사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자연스럽거든요. 네. 저 사람은 혼자만 잘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네, 적이 네. 많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시대예요. 네. 근데 지식을 축적만 했지 운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운용하는 시대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값지게 운용할 건가. 네. 그래서 인성이 창의성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리더십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인성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진로 네.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자기 이해 부분이거든요. 네네. 가치관과 그런 어떤 네. 꿈의 목표가. 근데 인성 교육이 사실 그 부분을 다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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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꾸준한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그건 이제 자기 성찰을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지금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데 네. 간단하게 네.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자기 있는 성찰하는 방법? 네네 그런 네.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간단히 네. 소개 좀 아주 잘 들으셔야 흥미롭습니다. 됩니다. 네, 네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 인재가 될 수 네.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자기 성찰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네.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양심이 있거든요. 내면의 양심이요? 네, 내면의 양심. 양심 있으시죠, 선생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심대로 사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찔려요. 근데 네. 사실 이 양심을 내가 인식하고 건드려 주기만 해도 우리는 정신이 깨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있다면 네.
우리가 어떤 사람 일본 사람이 입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일본 사람이 다쳐가지고 지금 아파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도- 짠하죠. 네, 네. 네. 도와주고 도와줘야 싶잖아요. 돼요. 예, 예, 도와줘야 도와주고 돼요. 싶고 네. 마음이 근데 짠하죠. 예. 아유 나 저 미우니까 안 도와줘. 이러면 안 도와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죄진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죠. 죄지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밝고 선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그 양심을 깨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양심의 원리를 좀 알면 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아서 좋은 것은 남한테 해주자. 해주고 아. 내가 받아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자. 남에게 하지 말자.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예. 살던 예. 거기도. 그러면 합니다. 우리가 네, 네. 오늘 어. 예를 들면 예, 예. 학교에서 네. 네. 싸웠어요. 네. 그러면 잠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내가 그때 양심적으로 깨어 있었을까? 아. 내가 공정하게 했을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까? 아. 이런 거. 네. 이제 이런 간단한 원리만 생각을 해도 네. 내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고 네. 자기가 잘못된 걸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또 네, 네. 생각만으로는 될 것 같은데 왠지 또 거리가 멀 것 같은. 네. 그래서 네네. 네. 이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네.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남에게 해주고, 해주고 네. 내가 받기 싫은 거는 남에게 해주지 말자. 예. 네. 그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아이를 인성이 바른 아이로 클 수 있는 기본 원리로 네네. 원리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인성이 많이 길러지고 많이 했던 분들의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내 성공 사례가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는 게 꼭 뭐 좋은 대학 뭐 잘 됐다기보다 예. 굉장히 좀 불량했던 학생들이 인성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됐다든가. 예. 아, 뭐 혹시 좋은 이제 사례. 만나보셨던 학생들 예, 학생들 중에서도 중에. 네네. 그런 사례가 네, 다양하게 있어요. 아. 다양하게 네.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는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아. 약간 이제 학교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힘을 좀 이렇게 행사하는 아. 껌 좀 네, 씹고 일진이었던. 네, 근데 제가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그렇게 해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기간을 알고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왜냐하면 이제 선도를 해야 되니까 네. 한 3일 정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음. 또 결정을 하겠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얌전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별다른 건 안 했어요. 우리가 자기 성찰하는 방법 알려주고 내가 행복했을 때 또 불행했을 때 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내가 내 양심에 좀 어긋나는 것을 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쭉 적어보게 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기억을 네. 떠올려서. 근데 그걸 한 하루 정도 하고 나더니 좀 차분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간단히 적어보게 하는 그 네네. 정도라도. 네. 어. 예, 몇 시간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네네네네. 네, 적어보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네. 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가 네. 굉장히 얌전해졌다. 아니 행동이. 잠깐 몇 글자 썼는데요. 몇 글자는 아니고요. 네,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썼는데 학생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기를 성찰할 네, 수 몇 시간 있는- 자기를 성찰하고 이 네. 친구가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친구들에게 억압을 행사하고 그 내면의 자기의 원인을 이제 안 거죠. 또 한 케이스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제 영재반에 갈 정도로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요. 음.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욱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요즘 흔히 말하는 ADHD 같은 뭐 그런 건가요? ADHD까지는 까지는 아니고.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욱하는 성격이 많으시고 아, 예. 네. 근데 우리 욱하는 마음이 대물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물은 분노가 쌓인다고. 좀 네네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친구인데 욱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싸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캠프를 한 2차례 갔다 오면서 네. 내가 왜 욱하게 되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네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게 커져서 큰 일로까지 이제 번지더라. 네. 근데 그 출발점은 굉장히 이제 사소한 거다. 음.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어. 그거를 알게 되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선생님 6개월 동안 거진 안 싸웠어요. 네. 다음 캠프 때 왔을 때요? 네네. 욱하는 오. 마음이 올라오긴 왔는데 네네네. 자기가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이 사소한 문제를 그냥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욱하는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큰 일을 만들지가 않은 거죠.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아 진짜 아이들은 네. 이런 작은 계기만으로도 크게 네.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네. 그리고 인성이 인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 학업 이런 네. 것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 부정적인 마음이 기분이 되었을 때는 네. 어떠세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안 하죠.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 안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뇌가 네. 전부 다 스트레스 뇌예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뇌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만 싶지 네. 네.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고 싶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뇌 자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자기 안에 부정적인 기억을 비우고 감정의 엉어리를 비우다 보면 네. 이 뇌가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서 아, 맑고 밝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네. 그때 우리는 복잡한 문제도 풀고 싶고 음. 고차원적인 어떤 창조도 우리가 네.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마음의 문제.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음에 상처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애들 좀 부모님한테 반항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인성 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자기 안에 이제 부정적인 기억을 털어버리고 네네. 감정의 엉어리를 풀어가다 보면 네. 자기 안에 긍정성이 회복이 되면 네.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아.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뭔가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네. 요새 애들 꿈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인성 교육을 추천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성 교육을 통해서 예. 자신이 잘하는 것 이런 것을 찾아보고 네. 네. 또 내가 꿈이 없다고 하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네. 꿈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이나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자신감이 상승되기 때문에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예. 내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혹시 부모님들의 저도 한번- 꿈 아닐까요? 왜 우리 아이가 내 의기소침해서 어깨에 꾸부져 네. 있는 것보다 엄마 나 이거 해볼래. 저거 어. 해보고 싶어.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면요. 아, 너무 부모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으시죠. 네. 정말 오늘 네. 즐거운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인성교육 관련해서 네. 뭐 필요성이나 아니면 느낀 네.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하기보다도 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네. 먼저 이렇게 좀 했을 때 네. 우리 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성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부 관계가 정말 좋아지면 네. 자녀들은 저절로 바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한 100일 정도만 네. 웃음꽃을 한번 피워보세요. 집에서요? 네. 네. 다른 어떤 인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예. 내가 배우자와 한 100일 정도만 웃음꽃을 피우면서 잘 지내보시면 분명히 자녀의 정서가 틀려져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인성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 교육이 그 밥상머리 교육처럼 집안에서 되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까지 들어오게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고 음. 그러면 저절로 인성 교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만 네. 조금 바꿔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인성 교육을 접해 보시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엄격하고 아주 이렇게 지시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항상
부모님 앞에 서면 우리 부모님들도 긴장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긴장된 문화를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죠, 대물림에서. 그리고 많이 지시적이고 욱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도 어떤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으셨으라도 네네. 이제 자녀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마디 우리가 질문을 해도 네. 자녀는 친근하게 부모님을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해, 저거 해. 네. 왜 안 했어? 나 저기 엄마 어디 갈 거니까 너 따라와. 음. 그러면 이 친구는 로봇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어디 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어. 여기 어디 식당 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음.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도 끝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친근하게 네.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꾸준히 가져보신다면 네. 네. 분명히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틀려지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야 네. 자기가 하는 일도 몰입할 수 있고 정서가 밝아지기 때문에 잘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인성 레시피가 2개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학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웃음꽃을 100일 동안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네네네. 피워보기. 네.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내가 받기 싫은 거를 남한테 남한테 네.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주고 네. 이렇게 해보는 아주 핵심적인 레시피인 것 저는 그리고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자기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네. 그것도 딱 들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저같이 뭐 좀 배우들이나 좀 스트레스 많은 직업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잠시 눈을 감고 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양심이 있지. 그렇죠. 양심. 네. 이 생각 하나만 하더라도 내 정신이 그 순간 깨어나요. 네. 네, 이제 앞으로 길에다 휴지 안 버릴 것 같습니다. 양심이 깨어나시니까요. 네. 네. 선생님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심도 깨어나고 또 100일의 웃음꽃으로 또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요. 네. 네, 오늘도 이 강동원 선생님과 함께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로 진학, 인성들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인성교육 지능법이 통과되고 나서 아니 인성까지 공부해야 되나 하며 불평하실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나무줄기가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밑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성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레시피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혹은 상담하고픈 내용이 있으신 청취자께서는요. 팟빵 게시판에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